자, 이제 이번에 이어서 보려고 하는 거는 본격적으로 제미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미나이는 요 링크로 들어가면은 됩니다. gemini.google.com이고 보통 이제 gemini.com 이런 거 치면은 이상한 짜가리 서비스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제미나이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랑 메신저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물어보면 된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질문하거나 뭐 답변하거나 요청하거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미나이의 기능들은 이제 뭐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뭔가 설명하는 거 잘하고요. 글 쓰는 것도 당연히 잘하고, 그리고 그림 그리기 굉장히 또 유명한 나노바나나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코드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GPT가 이미지2라고 하는 덕테이프, 이게 아마 5월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나노바나나가 이미지 생성은 제일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GPT도 꽤 잘한다. 그래서 얘네 뭐 그렇다고 나노바나나 못하냐 그건 아니고, 요거 둘 다 이제 비등비등하게 잘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능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것을 멀티모달이라고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한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GPT랑 그 다음에 제미나이, 그 다음에 클로드, 이렇게 세 개를 이야기하지만 제일 제가 선호하는 AI는 요 제미나이입니다. 뭐 기능의 장단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제 취향에 조금 더 맞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가끔 와요. 이제 다른 스님들이 그럼 저는 만약에 AI 이제 교육 듣고 하나 써보려고 하는데 셋 중에 뭐가 제일 좋냐라고 하면은, 저는 만약에 그 사람이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클로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개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따 보긴 하겠지만 노트북 LM이라거나 혹은 구글 닥스, 혹은 유튜브도 연동이 되고요. 구글 검색, 구글 드라이브, 이게 작게는 뭐 기가 단위, 크게는 뭐 테라 단위로 또 온라인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량을 줍니다. 그것도 되고, 지메일에서도 재미나게 쓸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개발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꼭 하나 뽑는다라고 하면 저는 구글이 제일 가성비가 좋다, 다양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미나이를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거 교육을 준비할 때, 준비하고 나서 3일인가 있다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한번 좀 갈아 엎었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에 구글 I.O.라고 하는 연례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했던 내용들인데, 일단은 크게 막 바뀌거나 그런 건 없었고, 모델이 조금 더 추가됐다. AI 모델이 추가된 거고, 구독 방식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을, 예전에는 한 달에 얼마 내고 나면은 얼마큼 썼는지도 모르고 신경 안 써도 그냥 계속 써도 됐습니다. 제 경험 기준으로는. 그런데 이제는 쓰고 나면은 너 한 달에 혹은 하루에 5시간마다 이만큼 쓸 수 있는데 너 지금 이만큼 썼어. 다 쓰면 기다려야 돼. 라고 하는 메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이따 한번 소개해 볼 거긴 한데, 결론을 말하면은 유료. 유료 기준으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안 써도 됩니다. 재미난 요금제를 좀 보려고 하는데, 요거 웹페이지가 매번 볼 때마다, 심지어 저번에 교육할 때도 요거 페이지 할인 들어가서 조금 바뀌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요금제는 크게 두 가지죠. 일단은 무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유료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더 비싼 요금제를 쓸수록 더 좋은 모델을 쓰거나 다양한 기능 혹은 더 많은 사용량,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금제 페이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새 7,500원이 됐네요. 아까 11,000원이었는데 아마 얘네가 할인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실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할인할 때 쓰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무료는 한 달에 0원이고 3.5 플래시, 3.1 프로 모델을 쓸 수는 있다. 이미 생성 및 수정도 가능하네요. 원래는 불가능했었던 것 같은데 동영상 생성도 가능은 하다. 굉장히 무료 요금제도 많이 주고 있다. 그렇지만 AI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AI 프로고 여기에 원래 뭐가 나왔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페이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아마 3만원인데 할인했으니까 한 2만 얼마 되겠죠? 15,000원이나 아무튼 그렇게 될 것 같고,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얘보다 조금 더 사용량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GPT에서 플러스는 아마 여기에 광고가 붙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제미나이는 광고가 붙지는 않는다. 그런 차이가 있겠고, AI 프로로 가면은 이제 요것보다, 그러니까 플러스의 무료 버전의 4배니까 플러스의 2배겠죠. 2배 정도 쓸 수 있고, 안티그래비티라고 하는 그 개발형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쓰거나 혹은 이제 지메일이나 닥스에서도 제미나이를 쓸 수 있다. 스토리지를 5테라나 준다고 합니다. 2테라도 있고 5테라 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 이렇게 쓰고도 모자라다
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울트라라고 하는 거는 AI 프로 대비, 얘 대비입니다. 얘 대비 5배에서 막 20배, 한 달에 12만원, 30만원 있는데 굉장히 또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써도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외에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은 비즈니스 계정, 그러니까 조직 계정입니다. 그거는 요금제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요금제는 무료 있고 일반 유료, 그 다음에 얘가 원래는 디폴트 유료였지만 조금 더 할인된 유료인데 저는 얘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미나이 요금제 페이지 보고 왔고요.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심지어 이거 예전에는 3 플래시였지만 지금은 3.5 플래시고 3.1 프로 되는데 3.1 프로나 3.5 플래시가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겠죠. 무료로 주다 보니까. 근데 그렇진 않고요. 재미나이 무료 모델에서 제공하는 성능이 어떤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얘는 2026년 2월입니다. 2월자에 재미나이 3.1 프로가 수능 테스트에서 최초로 만점을 받았다.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하고 저보다 똑똑한 모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마 확대가 어려운데 첫 번째 있는 얘가 3.1 프로고요. 그 다음에 얘가 3 프로인가 그렇고 얘가 3 플래시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 모델은 3 플래시를 넘어서서 3.5 플래시죠. 훨씬 더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피셜은 아니지만 그 다른 AI 프로그램에서 제미나이를 쓰다 보면은 그 모델 비용이 3 플래시가 있고 그 다음에 3.1 프로가 있고 그 다음에 3.5 플래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3.5 플래시가 3.1 프로보다 더 비싸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더 좋으니까 비싸겠죠. 예. 그래서 무료로 제공되는 모델이 3.1 프로나 3.5 플래시를 조금 쓸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걔네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거랑 별개로 또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애플에서도 WWDC라고 해서 연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시리를 제미나이 기반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게 아예 바뀌었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플이 AI를 조금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랬냐. AI는 결국에는 데이터가 많아야 좋은 성능을 냅니다. 그런데 애플이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관념 중에 하나는 고객의 데이터는 소중하다. 그죠? 우리 보호, 프라이버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애플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AI는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써야 AI 모델이 좋아지는데 우리 쓰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애플의 AI 모델이 좀 별로였다. 시리랑 애플 인텔리전스가 좀 안 좋았던 이야기가 이런 배경이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애플이 원래 클로드 GPT 제미나이 말고 애플에도 뭔가 있었어야 될 것 같지만 좀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글의 제미나이를 시리에다가 녹이기로 생각을 했고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물론 클로드나 GPT나 제미나이 앞에서 말했던 세 가지 AI는 일반적으로는 성능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물론 한두 달 간격으로 이제 우리 모델이 조금 더 최신에 나와서 조금 더 똑똑하다 이런 기사들은 나올 수 있는데 솔직히 한 올해쯤부터는 이후에 나온 모델이라고 해도 우리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 3.1 프로, 5.5 다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제미나이 쓰는 거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 gemini.google.com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간단하게 자활 사업이 뭐야? 라고 물어보긴 했지만 그런 페이지를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 기본 화면을 가지고 어떤 기능들이 좀 주요한 것들인가 이걸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너무 당연하게 여기다가 요 제미나이에 물어보기라고 하는 부분이 채팅입니다. 여기 클릭해서 원하는 거 키보드로 입력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 여기 이 더하기 버튼이라고 저는 매번 부르는데 채팅 말고 이미지 생성이나 파일 업로드나 이런 것들 좀 추가 기능들을 제공하는 부분이 여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아까 3.5 플래시나 3.1 프로 같은 AI 모델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 AI 모델을 어디서 선택하는가가 여기 채팅 오른쪽에 있습니다. GPT는 여기 위에 있었죠. 제미나이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설명하고 싶은 임시 채팅 기능이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볼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잼이라고 해서 보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미나이를 줄인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커스텀 챗봇입니다. 요거 한번 볼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미나이의 설정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쓸 수 있는 주요 기능은 대충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질문 검색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뭐뭐뭐 하는 글 만들어줘 하는 거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특별히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구글의 닥스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온라인에서 쓸 수 있는 MS 워드 혹은 엑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요거를 바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구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파일 생성이 4월 말부터 가능한데 좀 잘합니다.
파일 생성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미 생성 나노 바나나 2로 가능하고 파일 업로드, 그다음에 커스텀 설정 가능하고 채팅 공유 가능하고 잼은 커스텀 챗봇입니다. 요 설정이랑 챗봇 차이는 설정은 이제 뭐 제미나이가 답변하는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커스텀하는 거고요. 잼은 이제 내가 원하는 지시사항 혹은 뭐 특정한 파일 업로드 시키고 그거 기반으로 답변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전 요거 굉장히 또 자주 씁니다. 그래서 이제 GPT 때도 이야기했지만 같이 일하는 굉장히 똑똑한 신입 동료로 생각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질문하는 거는 우리 자활 사례 관리가 뭐야 하는 건 아까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활 사례 관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는 요 물고기 어쩌고가 진하게 표시해가지고 뒤에 있었지만 이번에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일단은 돌아가는 원리 자체는 이전에 제미나이가 학습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정답에 가까운, 사실 요게 100번을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문장입니다. 정답에 가까운 답변이지 정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동시에 답변이 약간 매번 확률적인 계산을 하기 때문에, 랜덤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매번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정답이 아닌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질문에 답변할 AI 모델 설정은 아까 봤지만 채팅 오른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마 요 모델 숫자는 빠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 메뉴가 아까 여기에 플래시 라이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플래시 프로가 있을 건데, 일단은 설명이 되기로는 프로가 플래시보다 좋고 플래시보다 플래시 라이트가 더 빠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플래시가 제일 좋은 모델이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사고 모델은 여기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사고 수준이 아마 스탠다드가 있고 익스텐드인가 좀 더 오래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혼자 막 생각하는 겁니다, AI가.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답변하는 거서 더 좋은 답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지만 그만큼 생각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 근데 저는 대부분의 경우 이거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나중에 또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델 선택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강의 때 했던 거는 단순히 이제 채팅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제미나이에 나가 선생님들이 아무거나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뭐 당연히 자활 사례 관리가 뭐야 물어보시는 분들은 없었고,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게 그 채팅 공유하는 거를 같이 설명을 했어요. 뭐냐, 채팅 페이지를 보면은 쭉 아래에 이런 식으로 아마 메뉴가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복사 하면은 요거는 이제 답변 글을 복사합니다. 그래서 얘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왼쪽 사이드바에 보면은 이렇게 나중에 점점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 공유를 하면은 채팅 로그, 그 제미나이 웹페이지입니다. 제미나이 페이지를 공유할 수도 있다 하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채팅 공유 말고도 사실 여기 채팅 목록 당연히 가능하고, 채팅 오른쪽에 이렇게 점점점으로 가면은 방금 봤던 채팅 공유나 고정은 이제 히스토리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한번 고정시켜두면은 얘는 고정된 상태에서 여기로만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름 변경, 삭제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요건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에 여기 최근을 전 접어놨는데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점을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대화 공유라는 게 있어요. 요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화 공유가 일단은 채팅했을 때 요게 복사고요. 원래는 예전에 이렇게 막 다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요렇게 했어야 되는데, 보면은 모양도 조금 다르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렇게 할 필요 없이 귀찮기도 하고, 근데 요거 그냥 한번 누르면은 바로 되고,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잘 들어온다 라고 하는 거고요. 채팅 관리는 우리 일단 이름 한번 자활 사업이란 자활 사업이 뭐야, 요렇게 이름 변경할 수 있고, 삭제도 가능하고, 노트북 추가는 잘 안 쓰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설명 안 했습니다. 무시해야 되고, 고정은 제가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새 채팅으로 와서 턱시도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 자활사업 뭐야랑 R 저널 여기 사이에 채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많이 쓰다 보면은 점점 요 히스토리들이 점점 밀리겠죠. 이렇게 쭉 아래까지. 그쵸? 근데 이것들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요 자활사업이란 뭐야, 요거를 이제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이름 바꿔서 할 수도 있고, 고정을 하면은 얘는 이렇게 위에다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채팅을 몇 개를 집어넣어도 항상 얘는 고정이 돼 있어서 나중에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화 공유도 한번 해보면은, 자,
제가 공유를 누르면은 이렇게 링크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복사를 해 놓은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게스트 페이지를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구글 게스트 프로필로 왔고, 방금 복사했던 share.gemini 구글이라고 나오는 링크죠. 요거를 보면은 제가 방금 했었던 요 턱시도에 대한 설명해줘.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는가라고 하는, 물론 지금은 하나짜리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짧지만 히스토리가 길어지면은 그것들도 아마 다 포함을 할 겁니다. 그것도 되고, 요 링크로 어떤 모델을 써서 언제 만들었다 하는 것들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째로 공유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공개 링크 이렇게 쓰는 거고, 채팅 여기서 삭제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일단은 요거 자활 사업이란 뭐야, 요거를 삭제해보고, 요거 지금 삭제하지 않는 이유는 공유를 했기 때문인데, 공유 취소하는 거 먼저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공유했다 보면은 나중에 취소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어떡하지? 찾는 방법이 여기 설정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 공개 링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내가 공유했던 링크들이 쭉 보이게 됩니다. 저는 하나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나중에 다시 공유할 수 있도록 링크를 복사할 수도 있고, 혹은 공개했던 링크를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되냐? 자, 그럼 이제 아까 요 턱시도 링크의 채팅은 있지만 얘는 더 이상 공유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게스트 프로필에서 아까 있었던 쉐어 제미나이 링크입니다. 얘를 다시 눌러보면은 더 이상 요 채팅이 사라졌거나 혹은 너가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서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공유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팅 삭제는 이렇게 그냥 클릭하면 된다. 대답 의견뿐만 아니라, 만약에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채팅을 삭제하면은 이미지도 나중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삭제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걸 설명해 드렸고, 이렇게 채팅 관리 받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파일 생성입니다. 자, 파일 생성은 근데 매번 좀 뽑기운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별도의 어떤 버튼이나 그런 건 아니고 프롬프트에다가 뭐뭐뭐 파일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활 사업이 뭐야 라고 하는 채팅에서 요 결과를 docx 파일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뽑기가 잘 된 것 같네요. 자, 여기 보면 코드 표시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건 사실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다만 이제 제미나이가 요 내용을 어떻게 워드 파일로 만들었는가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아마 이렇게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docx라고 하는 어쨌든 코드가 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지가 알아서 실행해서 그 결과들을 이제 워드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숨기고 여기를 클릭하거나 클릭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볼 수 있고, 근데 약간 좀 디자인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커스텀하면 되긴 하지만, 혹은 얘를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여는 것도 가능하고, 당연히 수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미나이한테 워드를 만들어줘, 그 다음 뭐 PDF, PPT 이런 것도 이론상으로는 되는데, 엑셀도 되는데 약간의 뽑기요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파일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파일 생성의 경우는 제미나이는 구글 닥스가 연결되어 있어서 구글 닥스로도 내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 웹에서 사용하는 캔버스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방금 봤던 파이썬 코드로 실행,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봤던 것처럼 docx 파일로 잘 뽑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잘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조금 메롱할 때도 있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파일 생성을 다른 AI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잘한다. 그러니까 로컬에 다운로드 받는 거 말고 웹에서 쓰는 것들 중에서는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뽑기를 잘했다라고 했는데, 예전에 요거 슬라이드를 만들 때 똑같은 내용을 이제 docx 문서를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는 그냥 구글 문서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뜬금없이 PDF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롬프트를 잘못 썼다라기보다는 아직 얘네가 애초에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4월 말에 추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파일 생성 받고, 이어서 보려고 하는 거는 우리 파일 업로드입니다. 근데 파일 업로드가 왜 필요한가, 이걸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자, AI는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자활 사례 관리가 뭐야 라고 하면은, 제미나이는 예전에 학습했던 데이터들을 막 조율을 해서 자활 사례 관리가 뭐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다기보다는 데이터에 자활 사례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데이터를 사용자가 줘서 업로드해서
요거를 학습한 다음에 이걸 토대로 답변을 생성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내용이고. 자, 예를 들어서 그때 강의 때 했던 내용은 자활 사례관리 매뉴얼에 2028년, 지금이 2026년 6월인데 2028년의 개정사항을 알려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요거는 당연히 저도 모르고 그 강의 들으시는 자활 선생님들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릅니다. 2028년 개정사항 그때 가봐야 알죠. 당연히 AI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학습한 적이 없는 상태다 라면은 AI는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AI가 당연히 질문 왔는데 나 데이터가 없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있지만 내가 못 찾는 건가 보다 라고 해서 웹페이지 구글이랑 연동되어 있죠. 스스로 웹페이지를 검색해서 2028년 개정사항을 제가 찾고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합니다. 얘는 웹검색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미나이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학습한 다음에 글을 생성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파일을 업로드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레그라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레그 파일 업로드 가능하고요. 사실 얘가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절대 일어나면은 진짜 최악의 상황인데 제미나이가 모르지만 가상의 내용을 이제 임의로 지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각이라 하고 가장 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파일 업로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미나이 파일 업로드하는 것도 한번 볼 건데 일단 슬라이드 먼저 보면은 파일 선택 후 채팅창으로 그냥 쭉 탐색기에서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채팅창으로 쭉 드래그 앤 드랍 해도 되고요. 혹은 채팅창에 보면은 더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 업로드를 누르면 되는데 파일 업로드를 누르면 되고 그리고 하나의 프롬프트에 최대 10개 파일까지 가능하고 최대 크기가 100메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파일이 너무 큰 경우는 또 못 읽어요. 이거 잘 고려하셔서 나중에 업로드 할 때 쪼개서 올리거나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파일 업로드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채팅으로 가볼 거고요. 창을 다시 키운 상태에서 여기 자활연수원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활 사례 관리 매뉴얼 요 파일을 AI한테 답변을 하도록 활용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한 상태로 드래그해서 업로드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혹은 파일 업로드를 눌러서 이렇게 파일 업로드를 눌러서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드래그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일의 크기에 따라서 당연히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방금 올린 업로드한 파일은 45메가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요. 요렇게 파일 업로드를 하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2025년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은 제미나이가 요 업로드한 파일을 기반으로 답변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만들어내고 특별히 이제 이렇게 PDF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 거는 어떤 파일에서 출처를 활용했는가, 근거가 뭔가라고 하면 되는데 일단 제미나이는 어떤 파일을 썼다라고만 정도로만 표현을 하고 어떤 파일의 어느 부분을 멘션했다 요까지 디테일하게 해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파일 업로드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파일 업로드가 왜 필요하냐? 요거는 이제 예전에 요 슬라이드 만들 때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활 사례관리 매뉴얼에서 2025년에 개정된 부분을 설명하는 글을 써줘 라고 파일을 업로드하고 요청을 한 거고 또 하나는 똑같은 거지만 파일 없이 프롬프트만 올린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이벤트가 생겼냐? 파일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없는 내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AI가 안 그래도 정답이 아닌 것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만 파일 업로드 하면은 그 가능성이 더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이거랑 이어서 같이 설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임시 채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얘는 뭐냐면은 배경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제미나이 말고 다른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계속 학습을 하겠죠. 근데 어떤 것까지 학습을 하냐? 사용자가 올린 프롬프트 그리고 제미나이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 사용자가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이러한 대화 히스토리도 학습을 합니다. 당연히 업로드하는 파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파일을 쓰긴 하는데 내 파일이나 혹은 내가 입력하는 것들을 학습시키고 싶진 않다
라고 하면은 물론 설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예 임시 채팅 모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크롬의 시크릿 모드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화나 프롬프트, 뭐 답변 혹은 업로드한 파일이 AI 모델, 제미나이 훈련에 사용되지 않게 하는 기능이고 약간 우리가 정보 보호나 보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뭐 삭제하냐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임시 채팅 모드를 켜서 이제 또 뭐 하면 안 되는 거 할 수 있겠죠. 사용 정책을 위반하거나 예를 들면 뭐 폭탄 만드는 법을 알려줘 라고 물어봐서 답변을 얻었는데 임시 채팅 모드라 누가 물어봤는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목적으로 아마 최소한의 모니터링을 할 거고 구글에서는 72시간 그러니까 3일이죠. 이후 삭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채팅 모드, 시크릿 모드랑 비슷하기 때문에 채팅을 종료하면은 누구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새로 고침도 포함하고 닫기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임시 채팅 모드를 그냥 한번 보여드리만 하겠습니다. 자, 임시 채팅을 볼 거고 여기 오른쪽 위입니다. 여기다가 임시 채팅을 하고 고등어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원래 입력을 하면은 요것도 학습을 하고 요거에 대한 답변도 학습을 하고 그리고 요거를 썼던 채팅 목록도 원래는 여기 최근 히스토리에서 볼 수 있어야 하지만 임시 채팅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어에 있고 만약에 제가 이 상태에서 창을 새로 고침한다 라고 하면은 요 내용은 다시 확인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고등어 절대 볼 수 없고 그 링크로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임시 채팅 모드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제미나이에서 이미지 생성하는 기능이고 나노바나나라고 알려진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일단은 제미나이에서 만들 수 있는 이미지는 다이어그램, 캐릭터, 인포그래픽, 그 다음에 약간 사진 같은 이미지 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뿐만 아니라 편집도 가능하고 텍스트 렌더링, 그러니까 이미지에다가 글자를 추가로 표시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가 가능하고 그리고 요거는 예전에 비하면 조금 덜해진 것 같긴 한데 당연히 이미지를 만들 때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뭐 개인정보, 연예인을 쓴다던가 이런 것들은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되고 이미지 생성이 생각보다 비싼 작업입니다. 그래서 무료는 하루에 20장까지 만들 수 있고 프로 기준으로 하루에 100장까지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를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이미지 어떻게 만드는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미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따 보겠지만 이미지 만들기라고 하는 요겁니다.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이미지 만들기를 클릭하고 이제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싶은지 거기다 설명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요거를 클릭하지 않고도 프롬프트에다가 우리 아까 docx 만들어줘 했던 것처럼 뭐뭐 하는 이미지를 그려줘, 뭐뭐 하는 그림을 생성해줘, 이미지를 만들어줘와 같이 이미지를 언급하면은 이제 AI가 알아서 인식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스타일 같은 것들,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는 이미지를 프롬프트로 입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세하게 할수록 좋다. 그리고 무료 모델이나 임시 채팅 모드에도 아마 생성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제미나이 그 설명 문서가 있습니다. 공식 설명 문서에서 이제 사례로 주는 예시인데 요것들 한번 하나만 복사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거 해보겠습니다. 자, 제미나이 왔고요. 서핑보드를 타는 개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프롬프트를 하겠지만 사실 모델은 뭐 뭘 써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 똑같이 나노바나나 툴을 쓸 거기 때문에 다만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만들기를 눌러도 되고 사실 안 눌러도 요거를 인식해서 이미지 모델을 생성할 거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저는 항상 요거 누르고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런 스타일도 한번 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핑보드를 타는 개 이미지 말고 이번에는 카피바라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고요. 다 완성되면은 또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완성이 됐고요. 일단은 서핑보드를 타는 카피바라가 실제로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굉장히 진짜처럼 잘 그려졌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요 기능들을 한번 요 상태에서 어떤 것들이 되는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미지를.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연하게 박혀 있긴 한데 이렇게 이미지 오른쪽 아래에 제미나이는 항상 요 이미지는 AI로 만들어진 이미지다 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 모양 무늬를 항상 찍어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온라인에서 이미지를 봤는데 오른쪽 아래에 이런 별 무늬가 있다라고 하면 알고는 제미나이로 만든 거구나 정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있고
우리 채팅을 할 때도 매번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제미나이로 이미지를 만들어도 매번 생성되는 이미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고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은 버튼이 3가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복사해서 쓸 수도 있고요. 붙여넣기 해서 이미지를 이제 공유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은 이렇게 하지만 이미지 편집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미지 편집은 얘를 클릭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스케치랑 텍스트가 있죠. 스케치는 이미지에다가 특정한 부분을 우리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카피바라 앞에 고양이를 넣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색깔은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텍스트는 여기다가 뭐 특정한 글자 써줘 이렇게 할 건데 텍스트는 잘 안 써서 일단은 스케치를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다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장되는 게 내 파일에 저장되는 건 아니라 여기 프롬프트에 쓸 수 있도록 저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고양이도 추가해줘 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조금 전에 물론 색칠했던 위치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카피바라가 서핑볼을 타는 이미지에다가 앞에다가 고양이도 추가한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 편집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슬라이드에 담은 거고, 예, 슬라이드 요거 만들 때는 서핑보드 타는 개 이미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 별표 마크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편집은 이제 이미지 생성한 다음에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이미지 편집을 하기 위해서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사서 열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전 예시로 이렇게 빨갛게 플래시한 다음에 여기다가 요트를 추가해줘라고 프롬프트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요트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배를 잘 추가한 건데,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포토샵 같은 혹은 뭐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 뭐가 됐든 프로그램을 열고 이 프로그램 어떻게 쓰는지 공부해 가면서 이미지 넣고 합성하고 뭐 편집하고 자연스럽게 하고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부분이랑 영역 이런 것들을 마우스 커서로 클릭하거나 혹은 프롬프트 같은 거 어디에다가 뭐 해줘라고 간단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이미지를 편하게 그리고 생각보다 퀄리티 괜찮게 편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 꽤 저는 자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얼만큼 자세하게 내가 그리고 싶은 이미지를 설명하는가, 좀 그게 중요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어떻게 해야, 물론 저는 제가 쓰는 용도는 잘 쓰지만 또 다른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 레퍼런스들을 좀 찾아봤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여기 주소로 가면 되고요.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페이지고, 사실 이분과 저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고 2025년 11월 작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괜찮아서 넣어놨고요. 나노바나나 프로, 그러니까 제미나이 이미지 생성할 때 이런 프롬프트를 썼더니,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 이 부분을 프롬프트로 넣었더니 이런 이미지가 나온다 하는 그런 레퍼런스들을 모아둔 겁니다. 그래서 한 50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서 내가 이런 그림을 만들 때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꼭 이 페이지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에 검색해 보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예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 생성은 그 레퍼런스를 많이 보시거나 혹은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 계속 만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감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 생성하는 거, 이미지 편집하는 거, 그다음 예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으로 보려고 하는 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데, 얘는 그냥 그 잼 커스텀 챗봇입니다. 자,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는 게 좀 AI랑 생산적으로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AI 모델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막 구구절절 자세하게 썼어야 되지만 이제는 대충 써도 AI가 알아서 듣는다 라고 하는 단계까지 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대충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면은 내가 조금 더 원하는 결과에 잘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AI는 질문 이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건 맞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롬프트를 넣을 때 요 4가지를 주면 좋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는지 목적도 같이 줘야 되고, 관점, 그다음에 출력 형식 같은 것을 디테일하게 줄수록 결과가 좋아진다 라고 예전에는 했어요. 한 2025년 초 혹은 24년 말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는 AI 모델의 자체 성능이 좋아져서 이미지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미지 만들고, DOCX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DOCX 잘 만들죠.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핵심만 짧게 입력하는 것이 오픈AI GPT 만든 데서 아예 그냥 얘기한 겁니다. 길게 안 써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네, 여전히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 그리고 동시에 자주 하는 업무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 달마다 보고서를 써야 돼요. 근데 보고서의 껍데기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초안을 만들 건데 AI한테 이제 같이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AI한테 프롬프트를 막 길게 주면서 이번 달 내용은 뭐고 이렇게 보고서를 써줘. 보고서 형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포맷은 지켜 라고 디테일하게 주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반복적으로 자주 하는 것을 매번 또 길게 해야 되는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는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하지만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내가 길게 쓰지 않아도 요거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대로 해줘 를 이렇게 가로로 약속을 만들어 둔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챗봇이에요. 커스텀 챗봇입니다. 그래서 일반 채팅에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자, 노란색도 해주고 파란색도 해줘, 그 다음에 초록색도 해줘, 그 다음에 이번에 해야 될 거는 보라색이야 라고 길게 썼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챗봇에다가는 그냥 보라색만 넣는 겁니다. 대신에 요 챗봇한테도 앞으로 내가 뭐라고 입력하든 노란색이랑 파란색이랑 초록색 요거는 기본으로 넣어줘 라고 미리 약속을 만들어 두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GPT에서도 요거를 제공하고 클로드에서도 요 기능을 제공하고요. 제미나이에서도 당연히 제공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잼이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문서에서 설명하기로는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맞춤형 버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료 금지에서 사용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얘는 오류가 좀 잦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구글 제미나이가 참 좋은데 저는 오류가 좀 자주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려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요 커스텀 챗봇에 어떤 것들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줘 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미리 입력해 두는 거예요. 이거를 요청사항 혹은 인스트럭션 혹은 뭐 지시사항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식 보강이 가능한데 파일 업로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파일을 한번 업로드 해야 될 건데 앞으로 답변할 때는 요거를 기본으로 항상 답변해줘 라고 설정을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제미나이의 다른 기능, 요 기능을 쓸 수 있게 해줘, 요 기능은 쓰지 않도록 해줘 라고 하는 툴을 설정하는 건데 요거는 거의 쓸 일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잼은 제미나이 챗봇에 제미나이의 왼쪽 사이드바에 잼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면 여기서 쓰셔도 되고, 만약에 여기서 안 보인다 라고 하면은 여기 사이드바 아래에 보면 설정이 있어요. 설정 클릭하시면 여기에는 잼스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요 둘 중 하나로 접근을 하면 되고, 잼에 들어가면은 페이지가 좀 길게 나와요.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요 실험실 비커마크 있죠. 비커마크가 없는 걸 골라야 됩니다. 비커마크 있는 건 오팔이라고 하는 다른 자동화 툴이에요. 왜 얘를 여기다가 심어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이거 안 써봤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안 쓸 것 같긴 한데, 오팔은 좀 다른 내용이고 요 아래에 있는 잼 관리자 요거 부분이 잼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미나이에서 잼스가 저는 여기 있는데 설정에 잼스로 가도 되고요. 요렇게 실험실 마크 있는 거는 오팔입니다. 요거 무시하시고 아래로 가면 되고, 이렇게 잼 관리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일단은 한번 어떤 걸 보려고 하냐, 구글에서 예시로 만들어준 요 사전 제작 잼들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얘를 4번 만들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안 따라줘도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잼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잼은 이름, 설명, 그 다음에 요청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커스텀 챗봇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가를 미리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번 별 들어간 거 있죠. 이거 다 마크다운입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돼, 뭐 단계별 지침은 이렇게 만들어줘, 이런 것들을 해줘 라고 하는 거를 미리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요거를 일반 제미나이에서 하려면은 요거를 한번 쭉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어떤 내가 원하는 상담 글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길고 복잡하고 번거로우니까 귀찮으니까 미리 요청사항에다가 여기다가 다듬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 도구로는 이제 요 잼이 어떤 기능을 쓸 수 있게 하는가
라고 해서 보면은 이미지 만들기, 뭐 동영상 만들기, 캔버스 리서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크게 뭐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만약에 이미지 만드는 잼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미지 만들기 이걸 써야겠죠. 지식은 커리어 컨설턴트 챗봇이 이렇게 채팅을 하거나 뭔가를 하면서 참고해야 될 파일을 업로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될 거고, 강의 때 이제 제가 한번 우리 요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했던 챗봇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사실 제가 실제로 이런 업무를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제미나이랑 그다음에 다른 AI랑 같이 상담해가지고 요거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스님들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상황은 요겁니다. 자, 자활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근로자들이랑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자주 하겠죠. 이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상담 준비를 할 때 막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되는데 AI랑 하고 싶은 거예요. 준비를 할 때 보조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 디테일하게 하는 코드를 매번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미리 좀 정리해서 심어두고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자활 근로자의 상황만 입력을 하면은 이를 토대로 상담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이나 정보 같은 것들을 준비해주는 챗봇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요 프롬프트 그대로 복사해서 요청사항에 쓰고 아래에 보면 이렇게 매직봉? 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가 이렇게 우리가 자연어로 쓴 글이 제미나이가 챗봇의 요청사항 형식에 맞춰서 다듬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오류가 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새로운 제미나이 채팅으로 갑니다. 새 채팅에다가 요거를 이제 요청사항으로 쓰고 싶어. 요청사항의 글로 바꿔줘.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침 구성, 역할 정의, 분석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요거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잼스에서 새 잼, 사실 이거 예전에 실습했던 건데 새 잼을 누를 거고요. 상담 보조라고 하겠습니다. 상담 보조.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내용을 써야겠죠.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일단 설명인데 상담을 돕는 커스텀 챗봇. 사실 요거 설명은 안 써도 됩니다. 이름 반드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요청사항이 자활 근로자 대상으로 상담 준비를 돕는 챗봇을 만들고 싶어. 자활 근로자의 상황을 입력하면 이를 토대로 질문 구성, 필요 정보 등 상담에 필요한 내용을 준비해줘 라고 할 거고, 요거를 요청사항 다시 작성하기를 해볼 건데 안 되면 새 채팅에서 해보겠습니다. 네, 안 되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 새 채팅으로 가서 요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상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해줘 였는데 요거를 제미나이의 잼스로 만들려고 해. 이에 입력할 요청사항을 작성해줘 라고 제미나이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물론 요거랑 약간 다른 형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요거 마크다운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 코드 복사해서 여기 잼 요청사항에다가 넣으면은 바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식은 상담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넣으면 되지만 지금 우리가 상담 관련된 자료는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할 거고요. 이걸 이제 미리 보기라고 해서 이걸 바탕으로 챗봇이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테스트 안 하고 그냥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면 나중에 우리가 상담 보조라고 하는 커스텀 챗봇을 쓸 수 있고요. 당연히 이 잼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는 이제 누구나 쓸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잼을 만든 사람이 내가 잼에 입력한 채팅을 볼 수 있는가? 예,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는 그냥 한번 눌러만 보면은 뭐 연결하면 되고요. 연결하고 나면 아마 링크가 나올 겁니다. 링크가 나올 건데 여기서 액세스를 그냥 여기다가는 이거를 쓸 수 있는 이메일을 추가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제한됨이 아니라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바꿔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링크 복사해서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링크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면은 요 상담 보조라고 하는 잼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게스트 계정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가 이렇게 될 거고요. 예, 로그인을 했어야만 잼을 쓸 수 있네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고 뭐 저장하고 채팅 시작을 하면은 자, 아까까지 일반적인 잼이나 채팅에서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 채팅에 네가 만든 커스텀 챗봇이 돌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는 여기다가 일반 채팅에다가 자활 근로자의 상황을 넣게 되면은 뭐 어쩌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제미나이는. 그치만 요 챗봇 여기다가 근로자의 상황을 넣게 되면은 우리가 미리 약속을 한 거잖아요. 내가 근로자의 상황을 넣으면은 이 사람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자료들을 너가 만들어줘 라고 미리 약속을 해뒀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복사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AI로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근무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예시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상담 보조, 심지어 전문가한테 문의해라 라고 하는 게 있고, 상담 목표가 뭐다, 질문 리스트 이런 게 있다 라고 하는 커스텀이 가능한 액션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요 잼의 역할이고요. 마찬가지로 요 잼도 공유도 했지만 여기 잼스에 들어가서 만든 챗봇을 수정하거나, 수정도 가능하고요. 나중에 또 공유하거나 혹은 사본을 만들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들어와서 또 뭐 열면은 새로운 채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근 히스토리도 볼 수 있죠. 근데 내가 쓴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잼 만드는 거 봤고, 이름 반드시 설정해야 되고 설명은 빼도 됩니다. 요청사항은 잘 다듬어서 넣으면 되고, 필요하다면은 요 챗봇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업로드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테스트해보고 저장하면 된다 하는 거 설명해 드렸고요. 잼 공유하기 할 때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안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건 노트북 LM이긴 하지만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서 액세스 권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할 때는 요거를 쓰시는 게 좋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연습하는 거 잼 누르고 하면은 이제 그 채팅 화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 챗봇에서 채팅을 하는구나를 인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용 연습 이렇게 했고, 잼은 성능 문제가 조금 나옵니다. 지침이나 파일을 무시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고려해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노트북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얘는 4월 초에 나왔고 GPT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와 유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 채팅이나 파일들을 하나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 자, 이게 노트북 LM이랑 나중에 연동이 될 것 같긴 한데, 유사한 채팅들을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막 관리하기 어렵고 어디 썼는지 모르겠고 막 히스토리 찾기 번거롭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폴더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다가 자활이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활 관련된 채팅들을 여기 노트북에다가 일괄적으로 담아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소스 추가는 파일 업로드고 요걸 토대로 채팅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혹은 요 자활 사업이란 뭐야, 요거를 노트북에 추가, 자활 이런 식으로 옮겨두면은 나중에 여기를 누르면은 이제 이 채팅들이 여기 있었구나 하는 히스토리를 좀 관리하기 편하겠죠. 그 정도로 쓰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게 노트북이라고 하는 기능이었고요. 그 다음에 설정에서는 이제 사이드바 왼쪽 아래에 요 기어 모양 누르면 나오고, 특별히 좀 봐야 되는 거는, 제가 요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개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는 커스텀 설정입니다. 그래서 제미나이가 답변을 어떻게 할지, 뭐 부드러운 톤으로 할지, 아니면은 T, F, 뭐 이런 식으로 좀 딱딱하게 답변을 할지, 뭐 그런 것들을 설정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그냥 웃깁니다. GPT나 클로드에서 넘어올 때 요거 입력하면 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정보 잘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고, 사용량 한도는 이따가 잠깐 보겠습니다. 얘 조금 재밌고, 잼스 있었고요. 공개 링크 우리 봤었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반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사용량 한도인데 일단은 실제 페이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설정에서 사용량 한도입니다. 예전에 없었어요. 근데 너가 요금제에 따라서 이만큼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금제 한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결정되고, 얘는 일주일마다 쓸 수 있는 양이 있고 그거랑 별개로 하루에 5시간마다 초기화되는 그런 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태까지 채팅한 이미지 생성 포함해서 한 대여섯 개 했지만 1%밖에 안 됐죠. 그래서 여태까지 저는 요 사용량 넘친 적은 없었고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라고 했던 배경이 요겁니다. 사용량 한도 5시간마다 하는 것도 있고 일주일마다 초기화하는 것도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요거 5시간, 요거 일주일입니다. 근데 보통 채팅 하나를 기준으로 할 때 1% 미만입니다. 그래서 채팅 100개 하면은 다 찰까? 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채팅 100개는 1분에 하나씩만 해도 거의 한 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무리 없이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봤던 거는, 요거는 그냥 그때도 설명 말고 넘어갔던 건데, 웹페이지 말고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 로컬이랑은 좀 다릅니다. 제미나이를 앱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아마 맥만 쓸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나중에는 윈도우도 열릴 것 같긴 한데 4월에 추가됐고,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 PC의 파일, 그러니까 파일 업로드 할 때 조금 더 한 단계 덜 거치고 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음성 모드 쓸 수 있다 그 정도 차이가 있어서 저는 안 씁니다.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가 요거 최근에 크롬 오른쪽 위에 이런 식으로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기 이런 기능이 달렸는데 요게 제미나이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미나이 그 계정 요금제랑 크게 상관없고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그 제미나이의 조그만한 모델을 PC에 로컬에 다운로드 받아 쓸 수 있게 한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요거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삭제했습니다. 요 버튼 숨기기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단 제미나이 마무리하고 또 이어서 노트북 LM 보도록 하겠습니다.